이번 사연은 출산 후 살쪘다고 구박하고 성질 부리던 남편이 잘못을 빌고 집안일을 다 하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이제 막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어이없는 일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결혼 전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던 우리 남편. 제가 아이 낳고 살 좀 찌니까 태도가 180도 변하더라고요. 그 꼴 보기 싫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 사연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일 있으면 본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까지는 못 되고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워낙 커리어에 관심이 많고 몸매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다들 성공한 여자로 보곤 했어요. 주변에서 선도 많이 들어왔는데 솔직히 남자한테 도움을 받고 살 것도 아니고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결혼 생각은 없었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도 다 뿌리치면서 저의 삶을 살았죠. 근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님이 저를 워낙 예뻐하셨거든요. 여자분이셨는데 맨날 저한테 우리 남동생 소개해주고 싶은데 땡땡씨가 관심이 없으니 어떡하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웃고 넘겼는데 하루는 한 번만 만나라도 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막 30이 되었을 때니까 속으로 그래 뭐 만나봐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소개팅을 나갔죠. 저보다 한 살 많은 남자였는데 내노라 하는 대기업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안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유산으로 물려받을 거고요. 저를 본 순간 첫눈에 반한 눈치였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서글서글하고 다정한 성격인 것 같아서 그냥 몇 번 밥만 먹었죠. 근데 선물이니 뭐니 맨날 갖다 바치고 자기가 절대 손에 물 묻히는 일은 안 시키겠다면서 결혼해달라고 어찌나 쫓아다니던지 저도 마음이 조금씩 동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 옆에서 3일장 다 치러주는 걸 보고 이 정도 정성이면 소원 들어준다 치자 싶어서 결혼을 수락했죠. 솔직히 제가 월급도 더 많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기 때문에 이 남자 입장에서는 저랑 결혼하는 것이 횡재라고 봐야 했어요. 사무장님도 저한테 본인 동생이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죠. 집 살 때도 제가 7을 내고 남편이 3을 댔어요. 공동명의로 하긴 했는데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죠. 시댁에서도 이런 걸 알고는 본인들이 많이 돕겠다고 했고요. 뭐 나름 즐거운 결혼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혼자 있는 저희 엄마한테 주말마다 가서 외식도 하고 선물 공세를 하면서 가장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다 깨진 건 아이를 가지고 나서부터예요. 사실 저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커리어가 다 깨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3, 40대에 승진을 계속 해놔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남편에게도 미리 말을 해놨어요. 나는 아이 안 가질 거야. 가지더라도 아주 나중에 가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별 반대는 없었어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만 했죠. 그런데 계산을 잘못했는지 아이가 생긴 거예요. 남편은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생명이 생겼으니까 회사를 잠깐 휴직하고 몸조리에 들어갔죠. 근데 입덧이 먹덧으로 온 거예요. 과일이니 뭐니 어찌나 당기던지 원래는 몸매 관리 때문에 잘 먹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뭐든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살이 금방 찔 것 같아서 최대한 안 좋은 기름이 들어간 것들은 먹지도 않고 인스턴트도 가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임신 초반에는 운동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산책도 하고 요가도 하고요. 근데 개월수가 차면서 배가 무거워지니까 이런 것들도 못 하겠는 거예요. 무릎도 너무 아프고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어서 그냥 집에서만 간단히 움직였죠.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이전 같았으면 설거지고 음식물 쓰레기고 본인이 다 버리고 제가 집안일에 손을 안 대도록 했을 텐데 제가 휴직을 하고 난 뒤부터는 본인은 돈을 벌어오지 않냐면서 따지더라고요. 내가 돈을 더 벌어오는데 집에만 있으면 좀 집안일은 네가 다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요.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한 적 있어? 당신이 하겠다고 해서 내가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니까
이제는 눈치를 좀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꼭 말을 해야 돼? 예전에는 완전히 다정하게 말하던 사람이 이때부터는 저에게 툭툭 말을 던지기 시작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먹은 것 정도는 제가 치우고 빨래나 청소도 틈틈이 했죠. 이때쯤에 샤브샤브가 그렇게 당기더라고요. 채소랑 같이 먹는 음식이라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집에서도 자주 해먹곤 했는데요. 다 제 돈으로 먹은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집에 있는 재료들을 보더니 이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지 하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임신을 하면 살이 좀 붓기는 하잖아요. 근데 5kg 정도가 는 순간부터 이렇게 타박하듯 말을 하기 시작하고 식비로 돈 다 나가겠다. 내가 맨날 밖에서 고생해서 벌어온 돈 네 입으로 다 들어가겠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임신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낳자고 한 건데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않나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혼자 먹는 거냐고, 아이가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면 좋겠냐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삐져서 말도 안 하고 임신 전에는 이리저리 나들이도 많이 가던 사람이 이제는 바깥으로 도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시댁 식구들한테 이걸 말하기는 힘들었던 게 시어머니나 신우는 저한테 엄청 잘해줬거든요.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이 뭔지 먼저 물어봐주고 임산부한테 필요한 스파나 마사지 같은 것들도 주말에 시간 내서 같이 받으러 가자고 했으니까요. 이런 분들한테 불만을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남편이 좀 철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그냥 내가 참자 하고 넘어갔죠. 근데 진짜 폭발하게 된 계기는 아이를 낳고 나서예요. 남자들이 원래 그런가요? 아이를 낳고 나면 예쁘기만 할 줄 알았나 보죠. 아이가 3시간에 한 번씩 깨서 울고 맨날 똥기저귀 갈고 해야 하니까 짜증이 났나 봐요. 아, 뭘 또 울어. 아까 분유 먹었으면 됐지. 하면서 아이한테 짜증도 내고 야근하고 온 사람한테 꼭 이렇게 애를 보라고 해야겠어? 하면서 한두 시간 본 거 가지고도 생색을 내더라고요. 애 보기 싫으면 보지 마. 너는 아빠로서 자격도 없다 진짜. 나는 뭐 집에서 노냐? 나도 몸조리 해야 해. 계속 옆에서 투덜투덜 거리니까 저도 화가 나서 싸질러 버렸어요. 이러니까 집 구석에 들어오기 싫다면서 박차고 나가버리대요. 그 뒤로 집에 일찍 들어오기는커녕 술에 취해서 오는 날이 잦았고 들어와서 아이 한 번 안아주지도 않고 코 골고 자기 바빴어요. 그래, 마음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지 싶다가도 그게 한 달이 넘어가니까 애가 너무 불쌍하고 저도 불쌍하더라고요. 남편이 가장 트집을 많이 잡던 것은 저의 살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거의 원래 몸무게에서 15kg 정도가 늘어 있었습니다. 임신을 하니까 체질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금방금방 살이 쪄 있더라고요. 이전에 입던 옷이 몸에 맞지도 않고 뭘 해도 안 예뻐 보여서 답답했는데요.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네가 애를 잘 케어하기를 하냐, 몸매 관리를 하냐. 회사 사람들 와이프들은 애 낳으면 금방 원래 몸매로 돌아오던데 너는 뭘 그렇게 먹어가지고 몸매가 달라지지를 않냐? 하더라고요. 네가 애를 낳아봐.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냐? 네 몸으로 낳아봐 그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나한테 큰 소리 칠 힘은 있나 보지? 내가 너 가려서 먹으라고 했지. 네가 많이 처먹으니까 이렇게 살이 뒤룩뒤룩 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음식이나 축내는 사람처럼 보는구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못하게 하려면 살을 좀 빼야겠다 싶었죠. 낮에는 제가 혼자 집에 있어야 하니까 갈 수 없고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는 아이를 맡기고 요가라도 천천히 다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일주일에 3번씩 나가는 트랙으로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운동하러 갈 거니까 애 보고 있으라는 말에 좀 투덜거리긴 했지만 좀 참더니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제가 들어와서 운동복을 빨래바구니에 벗어놓는 것을 보더니 열이 받았는지 다가와서 그 운동복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호강한다, 호강해. 누구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와서 애나 보고 있고 쉬지도 못하고 누구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애랑 먹고 자고 하면서 쉬다가 운동도 다니고 이 미친년아. 내가 너 먹여 살리려고 결혼한 줄 알아? 욕설을 섞어서 말을 하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너 말 다 했어? 미쳤니? 아니, 제정신인데? 나도 못해 먹겠다. 이게 지금 내가 상전을 모시고 사는 건지 아닌 건지 나도 못해 이제. 알아서 해.
네 식비 충당하는 것도 못하겠고 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면서 나는 집에서 쉬지도 못하냐?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더라고요. 애는 배고프다고 우는데 남편은 그러고 있으니 저는 멘탈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 날뛰는 남편 놈을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더군요. 저도 이 정도면 많이 참았고 어른스럽지 못한 남편 요절을 내던지 아니면 갈라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우한테 만나자고 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신우는 100% 제 편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나 오늘 약속 있어서 애 데리고 나갔다 온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러던지 말던지 돈이나 축내는 주제에 라고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우 만나자마자 보여주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신우는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서는 이 미친놈이 지금 너한테 이렇게 보낸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뛰쳐나가서 요절을 낸다는 걸 잠깐 참으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이 사람이 생각보다 육아라는 것을 띄엄띄엄 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나를 잡아놓은 물고기로 생각을 하는 건가? 함부로 대하는지 오래되었다. 솔직히 시댁에서는 나에 대해 잘해주니까 굳이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았다. 이 정도도 못 참으면서 결혼 생활할 생각도 아니었고 책 관리 못하는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건 좀 선을 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땅에 내던지는 행위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신우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놈이 지 마음대로 될 때는 아주 좋다 하더니 이제 와서 책임질 게 많아지니까 이딴 태도를 보이는 거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운동할 거 다 하고 피부 관리도 받으러 다녀. 내가 돈 줄게. 이런 동생 둬서 너무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하면서 오늘 밤에 당장 시부모님한테 상황을 알리고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며칠 친정에 가서 편히 쉬다 오겠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저한테 보냈던 문자들, 막말했던 것들도 다 신우에게 보내놨어요. 그날부로 남편 전화, 문자 다 차단해놓고 엄마랑 같이 편하게 쉬고 있었죠. 그리고 한 3일쯤 지났을까? 신우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잘 쉬고 있어? 오늘 소고기 먹으면 어때? 우리 엄마 아빠 다 모시고 모이면 좋겠는데. 신우 목소리를 들어보니 일이 처리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룸으로 되어서 우리끼리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불렀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니까 시부모님은 어이구 우리 손자 잘 지냈어요? 하면서 애를 안아들었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면서 애비가 무능력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동그랗게 앉아서 있는데 남편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서는 구석에 처박혀 있고 신우는 남편에게 고기를 구우라고 하면서 저에게 쌈을 싸주기 시작하는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신우는 야, 너 이 새끼 고기 똑바로 안 구워? 너 고기 구우면서 네 와이프한테 빨리 사과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어서 눈치를 보는데 아버님이 꾸물거리는 남편을 보시더니 머리를 탁 때리면서 빨리 안 해? 하시는 겁니다. 이 새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너 내가 마누라는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했지? 네가 어딜 가서 이런 와이프를 만나? 빨리 사과해. 그러니 남편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에게 내가 부족했어.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러는 일 없을 거야. 용서해주라. 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신우를 만난 날 밤에 바로 시부모님께 달려갔대요. 그리고는 우리 집 지금 손자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 미친 동생놈이 지금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냐면서 제가 보내준 거랑 문자랑 들려준 상황들을 모조리 전달을 한 거죠.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이렇게 행동할 줄 몰랐는지 뒷목을 잡으셨고 그날 밤에 바로 저희 남편을 소환했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바쁜 사람 왜 오라가라 하냐면서 애를 봐야 한다고 핑계를 댔고 그 말을 들으신 시아버님은 남편 머리통을 후려쳐 버렸다고 합니다. 뭐? 애를 봐? 이 정신 나간 새끼가 이혼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야? 어? 하면서 너 그딴 식으로 행동하면 유산이고 뭐가 없다고 했나 봐요. 당황한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했고 신우는 야 이 새끼야 너 올케가 어떤 앤지 몰라? 능력 있는 여자 소개시켜줬더니 네 힘들다고 애도 안 보고 뭐? 살이 쪘네 어쩌고 했다며? 야 네가 임신해봤어 이 새끼야? 네가 뭔 고생을 했어? 하면서 욕을 했나 봐요.
너 이 새끼 집에서 고생하기 싫으니까 육아휴직이고 뭐고 안 쓰려고 하는 거지? 너 내가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까? 결혼도 네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다 집안 돈 가지고 한 거면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니까 이게 어디서 분수를 모르고 하면서 무릎 꿇려놓고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이혼 소송에도 할 말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모두가 제 편을 드니까 남편도 그제서야 불이 좀 꺾였는지 인정을 했대요. 그래서 너 앞으로 와이프 몸조리 다 할 때까지 집안일 다 해. 애도 우리가 가서 봐줄 테니까 네가 청소니 빨래니 다 해. 알았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온 식구가 다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왔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퇴근하자마자 귀가해서 집안일을 다 하기 시작했고요. 평소에나 이렇게 할 것이지 네가 뭐가 잘났다고 와이프한테 성질이야?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있고 시아버님은 유산이고 뭐고 안 물려줄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으름장을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도 할 만큼 했다고 투덜투덜 거리는데 신우가 그렇게 투덜거릴 거면 애고모고 다 올케한테 줄 거니까 네 알아서 그럼 살아봐. 너 집 구할 때 줬던 돈도 아빠 엄마한테 바로 갚아. 라면서 말을 막아버렸대요. 식당에서도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사과 똑바로 안 해. 살은 너나 뺄 것이지 애 낳느라고 고생한 사람한테 그게 뭐야 이 멍청한 놈이. 라고 하셨고 신우도 저에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런 놈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네 편이니까. 너 몸고생해서 귀한 조카 태어났는데 우리가 신경을 못 써줘서 너무 미안해. 라고 해줬죠. 순간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들어야 하는 말을 시댁 식구들에게 듣고 있는 것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제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이런 분들이 내 편을 들어주니까 고맙기도 하고요. 눈물을 닦고 있으니 시어머니도 제 손을 잡으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못났지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어떻겠니? 애는 내가 돌보마. 너도 네 커리어 쌓으면서 살아. 응? 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아주 편한 생활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매일마다 집으로 오셔서 반찬이니 뭐니 다 해주시면서 아이를 봐주셨고 저에게는 바깥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거든요. 저는 점차 몸을 회복해 나가면서 회사에 다시 복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육아휴직을 쓰면서 집안에서 어머니와 같이 일을 했고요. 어머니는 네가 한번 해봐. 집에서 노는 게 노는 건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뭣도 모르면서 입을 놀려? 라고 하시고 남편도 반성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지금 이전에 하던 일을 이어서 하면서 회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인 신우이의 덕도 좀 보고 있죠. 여러분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감싸고 도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알려줄 수 있는 거 여러분도 행복한 가정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족이고 진정한 가정교육이죠. 자식이 어릴 때 결혼 생활에 대해 교육시킬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이 결혼 후에 잘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가족이 나서서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식 편들기만 하는 시댁 처가 때문에 부부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